원래 처음에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 그랬잖아요. 전문가분들께서 시장과 맞서서 승리한 정부는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피디님께서 팬심 때문에 너무 놀라신 것 같아요. 네, 괜찮아. 아무리 유명하신 분이지만 긴장 안 해도 괜찮아요. 네네. 자,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그냥 확 찍어주시니까 제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등골이 서늘해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 이거 보면요. 비거주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보유세 이런 것들 팍팍 올리면 그래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많이?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월 네.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실시가 됐습니다. 유예했던 네. 것들이. 네. 3월달, 4월달에 그것 때문에 매물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네. 그 매물 나온 면면을 보면은 다주택자 매물보다는 1주택자 매물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그렇죠. 뭐냐면은 예. 다주택자들은 이미 팔 사람들은 다 팔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주변에 다주택자들이 많을 거잖아요. 예. 지금 어떤 다주택자들 투자자들도 집을 추가로 사고 있지는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주제 정책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는 것들을 막고 있는 주택을 팔게 하는 게 정책인데 이미 다 그렇게 해왔고요. 그건 이미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지금 팔 집들은 다 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팔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말 똘똘한 한 채여서 자식들이 아무래도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거 증여. 예. 일부예요, 일부. 예. 그게 일부 있고 대부분은 뭐냐면은 다주택자들의 대부분은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빌라예요. 그리고 아파트를 다주택하고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지방 물건입니다. 예. 그거는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물건들이거든요. 어머.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아무리 쥐었자도 더 나올 매물이 없어요. 예. 앞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바꾼 게 뭐냐면은 비거주 1주택자 물건으로 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타깃을 했잖아요. 네, 예. 근데 거기서부터 왜냐면 사실은 약간 수요 충들은 아니 이것까지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예, 그 예. 다주택자 매물은 이제 없다는 얘기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쥐어짤 곳이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이었었는데 여기도 쉽지가 않은 게 지금 부동산을 한 채 판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산의 최고 어떻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예. 아마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팔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선거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비거주 1주택자시거든요. 그러네요. 예. 여의도에 계신 분들. 본인 분들이 안 파세요. 예. 네. 예, 대부분 안 파시는데 본인들도 안 팔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비거주 주택자들이 왜 팔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와. 비거주 1주택자 중에서는 아마 만약에 비거주하게 되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은 실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네. 전월세 공급에 오히려 더 끊기는 맞습니다. 거죠. 지금 가뜩이나 예. 전월세 물량이 적은데 더 줄어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핵심 입지, 인기 있는 입지들은 전월세 물량이 더 줄기 때문에 힘들 것이고 아마 이분들이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혹은 지방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도 이걸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공청회에서 이제 만약에 국민들이 비거주 1주택자들의 보유세를 올려주세요라고 하면은 보유세는 올리겠죠. 네. 근데 저는 효과는 없고 그냥 증세만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게 그런 보유세를 늘리면 결국은 그것이 전가될 것이다. 그 전가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 전가될 우려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전 세계의 그 세금과 부동산 그렇죠. 가격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보시면요. 제가 분석한 거 아니고요. 네네네. 대부분 논문이 전가가 돼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논문에서 언급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시장 조사하지는 않고 이미 논문에 다 수백 표에 다 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의 뭐 그냥 네. 뭐 기본 원칙 같은 거니까요. 예, 그런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전가뿐만이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보유세를 세입자가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유세 개념이 거기 있는 인프라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런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미국도 아마 그 세입자의 부분들에 그리고 또 심지어는 보유세를 낸다 하더라도 뭐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것들도 있고 아무튼 좀 한국과 좀 다른 정책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좀 그 세금을 올리게 되면 그 부분들은 분명히 비거주일 경우에는 전가되는 것은 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공통된 사실이라는 말씀 보시면 될 것 국장님께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노무현 저한테? 때 부동산 기자 하셨고 문재인 정부 때 경제부장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정부 때 지금 나라를 다 살펴보신 뉴스트라다무스 진행 국장 하고 계신데 그러면 예. 근데 어떻게 이상한 질문을 이게 세 번째 게임인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부동산 때문에 불만이 커지면 국민들이 막 너 때문에 그래, 뭐 대통령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원망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전에도 네.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책이 나왔을 때 이거는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이거 해본 게임인데 잠깐 움츠러들겠지만 조금 겁난 사람들 빠져나가면 이 게임 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딴 거 별거 없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 정책이 실패하겠구나 그런 얘기를 그때 네네. 했었어요. 근데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힘도 세고 뭐 사실 입법, 사법, 행정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대통령이고 되게 유능한 대통령처럼 보여서 초반에 조금 겁먹었던 플레이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안 되는구나. 네. 그리고 특히 그때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큰 플랜으로 부동산에서 자금을 빼서 증시를 보내겠다. 약간 그런 플로우가 보이니까 그때만 해도 그게 되나? 그럴 수도 있나? 그랬는데 지금 그게 어그러지고 있다 보니까 증시가 흔들리면서 거기가 그 유동성의 되게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이 시장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예감도 더 커지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소위 진보 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세 번째 실현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차피 성공 실패는 잘 모르겠고 예. 네.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지금도 하는 일이 리서처예요. 예.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한 18년 일을 했고 지금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거든요. 예. 리서치한 결과를 그대로 좀 분석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칼럼을 쓰고 해법을 제안하는 게 일입니다. 제가 이제 프린트 하나 해온 게 있는데 예. 지난주에 한국갤럽에서 발표했던 그 자료예요. 네. 옛날 직장에서 왜냐면 자료를 제 냈어요. 친정이거든요. 예. 요거 담당한 팀장이 제 친구기도 하고 예.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1월 달은 대통령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 평가는 안 좋았어요. 완전히 뒤집혔는데 네. 저는 이제 이거 전체 평균도 보지만 예. 네. 응답자 특성표로 봐요. 와. 표가 있는데 이 대목별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 보면은 지역별이 있고 성별이 있고 연령별이 있고 심지어 지지당별로 다 나오거든요. 예. 일단은 호남권도 불만이 많고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많았어요. 이거 되게 이례적인 왜 것들이고.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은 정당이 필요 없고 정치가 필요 없고 이거는 의식주 생활적인 부분들인 그렇죠.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당장 내가 이사 갈 집이 없으면 불만이 터지는 겁니다. 특히 20, 30, 40까지 불만이 되게 높거든요. 이사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전월세 물량들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긴 좀 풀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이사 가기 위해서 대출을 좀 해주던지 그런데 계속 대출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좀 100% 공감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목적이 부동산은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때 너무 많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런 시장이 아니었어요. 평균으로 보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공약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대통령 공약집을 보게 되면은 이 부동산 파트가 굉장히 두꺼운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집을 보면요. 한 페이지가 아니라 반 페이지 나와요. 부동산 어머. 공약이. 그렇게 적었구나. 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관심 분야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등락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코스피 5천 포인트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요. 정권 초기부터 이쪽에다 돈을 많이 넣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노력을 했던 것인데 아시겠지만 너무 일찍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네. 9,30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그러니까 5년 내내 5,000포인트 가는 게 목적이었었는데 1년 만에 9,000포인트를 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계속 돈을 넣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부동산을 가는 유동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담보대출 맞고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도 맞고 추가로 집 사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보다는 부동산의 유동성이 들어가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정책이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5년 내내 주식 시장을 좀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출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그게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규제 지역이 축소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여기 시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편하게 해서 최소한 거래를 줄이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대신 거래를 하지 않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세율이 줍니다. 왜냐하면은 취득할 때 재산세, 네. 지방세가 주는 것이고 양도할 때 국세가 주는 것이어서 뭔가 부동산 세금에서 빠진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유세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냥 1주택자를 올리게 되면 좀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 그리고 고가주택에서 보유세를 올림으로써 취득세나 양도세에서 줄어든 세율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